네, 전국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금요일 8월 넷째 주 금요일 부산 경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 김남우의 기술자들 방송 이제 한 달째가 돼가고 있고요. 8월 첫 주는 이제 휴장 때문에 제주, 부산 만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부산 방송을 했었고 정상적인 방송은 이제 3주차 정도 됐는데 김남우 위원과 박종혁 위원, 저 박종혁이 그리고 박종혁 위원, 김남우 위원 지금 이제 교차해서 부산은 이제 박종혁이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은 김남우 위원이 진행을 하고 계신데 교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김남우 위원이 이제 부산 경마에서 취재해온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박종혁이가 진행을 하면서 질의하고 답하는 이런 형식이 되고요.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김남우 위원이 진행을 하시면서 박종혁이가 또 조교를 본 내용을 또 질의하고 또 응답하는 그런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교차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박종혁이가 진행을 하면서 방송을 들어가겠는데요. 3주 동안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내용들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또 8월달 월말 경마 또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부처는 김남우 위원이 오늘 2개의 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5경주와 8경주를 메인 승부처 2개의 경주를 메인 승부처 선정을 했고요. 5경주, 8경주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또 들어보도록 하겠고 박종혁이는 9경주를 오늘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총 저희의 방송 메인 승부는 5, 8, 9 웬만하면 이제 이 메인 승부처는 현장에서 변동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마번은 저희가 방송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 사연에 대해서 방송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역시 11개 경주가 또 펼쳐지게 됩니다. 특이사항은 없나요? 부산 쪽에? 특이사항이라기보다 지난주 서성호 기수가 좀 아쉽게 5일 정지를 먹었죠. 네. 그 해상풍 직선에서 꼬린 지점에 이미 뭐 결과는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직선 꼬린 지점에 엉덩이를 좀 일찍 들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삼복승, 삼상승 공략하신 분들도 뭐 연식 복연 공략하신 분들 좀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엉덩이를 좀 일찍 들면서 뭐 체결에서는 충분히 3차이 가능했었다 이런 내용으로 5일 정지를 보여했는데 예전에도 한번 서성희 저렇게 약간 좀 프로답지 못한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건 전적으로 서성희 선수 잘못을 좀 보고 있고 그리고 해상풍을 좀 기승을 하는 부분도 조금 저는 조금 미심쩍다. 해상풍이 그렇게 추입 전개를 할 말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런 부분도 뭐 말씀하신 분인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외곽이고 특히 야간 경마를 회전부 경마인데 빠른 마필들이 좀 안쪽에 포진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따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모래 맞고도 잘 뛰었는데 직선에서의 동작은 꼬리 지점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고요. 월말 경마임에도 출전 두수가 좀 작았어요. 왜냐하면 서울 휴장으로 인해서 첫 주에 출전마들이 많고 경주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국산 6군 경주 2개하고 혼합 4군 2세마 경주가 깨지면서 오늘은 초반에 1, 2경주, 중반에 5, 6경주, 일요일 1, 2경주, 3개 경주가 분할이 됐어요. 편성은 단촐한데 아무래도 월말이다 보니까 각 마방별 상금거리에 총력을 기울 테서 항상 변수가 발생했어요. 제가 이 조교를 보고 편성을 보니까요. 출전 두수는 적습니다만은 만만치는 않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 제가 8월 휴장 끝나고서 둘째 주, 셋째 주하고는 느낌이 틀린 그런 경마 흐름이에요. 그래서 중배당들이 좀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돼요. 네. 자, 그렇다면은 8월 26일 금요 경마 1경주부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6등급의 8마리가 출전하고요. 1경주부터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걸음 늘고 있는 말들이 이제 대거 포진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무한열정이 사토시 기수 기승을 해가지고 강력한 인기를 모으고서 입상 실패를 했고요. 큰 자유가 데뷔전에서 이별을 했었고
그 인디언 킹이라든가 최강 오피서라든가 신비한 질주, 뭐 걸음 늘고 있는 마필들 간의 경주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다음 이 경주와 함께 분할이 된 경주고 이세마 경주는 그 4군 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강마병과 총력을 기울일 거고요. 3전까지는 출전 기회가 있어서 기존에 뛴 말도 나왔습니다. 무한열정은 직전에 단생식 점배당 팔렸어요. 현장에서 1.3가 1.5 팔렸던 걸 기억하는데 당시 이제 부산 현지에 있을 때 서울 회장 때였는데 이 현장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후 페인을 알아봤었는데 이제 선행 먹고 모래 맞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마들이 지금 서울도 보시면은 지난주 클린업 스카이어로 마필 선행은 같지만 힘쓰고 나간 선수 무너졌고 그렇죠. 이 데뷔전 주행하면서 잘 받았던 말들이요 결코 이렇게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부산 같은 경우 지난주 식구조 디나하고 자꾸 이름을 까먹네요. 2번 4번 들어올 때 이제 쌍다리 주세를 19점 마필 저 여기 있죠. 이게 자꾸 까요. 신의 품격. 여러 마필들은 워낙에 소문이 난 말들이고 부산에서 좋은 말들을 미리 선입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점배당이 많이 나오는데 서울은 계속 터졌습니다. 근데 이 1경주는 다음 2경주와 분할하면서 의외로 혼전구도를 펼쳐집니다. 지금 6번 7번 이 두 마필은 아직까지는 따라가는 검증이 안 됐어요. 이 주행검사 모습만 보면 이 8번 신비한 줄주는 뭐 속칭 그냥 와야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빠른 마필 많이 만나고 외곽인 상황이에요. 그런 분 약간 불안할 수가 있는데 일단 내용 나온 말은 3번 인디언 킹입니다. 직전 데뷔전 시는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인기를 모았던 상황인데요. 당시는 완성도가 떨어졌던 상황입니다. 주행검사 이후고 마필 컨디션 다운돼서 2달 만에 나왔던 마필. 이번에 이제 컨디션 많이 올라왔고요. 충분히 안쪽 게이트 이점을 살릴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외곽 마필들 좀 불안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번 인디언 킹을 관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뭐 3위 선행을 갈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데뷔전 모습을 보면은 사실 12번이 선행을 갔는데 글쎄 뭐 선행을 갈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준비가 좀 덜 되더라고요. 오래 검증을 한 건지 몰라도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증도 좀 했고 또 파울로 기수가 이번에는 조교를 했는데 조교도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뭐 박조혁이 눈에도 인디언 킹이 상당히 좀 좋게 보였고 그렇다면은 박조혁이는 8번마 신비한 질주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인디언 킹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신비한 질주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역시 6, 7, 8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이제 어떤 전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기본 순발력 자체가 6번, 7번은 조금 몰아서 선행을 가야 되는 반면에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8번 신비한 질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 스피드 자체가 상당히 좀 뛰어나기 때문에 6번, 7번하고 경합을 했을 때 경합을 한다라기보다는 잡고 가는 어떤 기승에서도 6번, 7번의 페이스를 맞춰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6번, 7번이 좀 급해질 수 있고 외곽에 있는 8번이 좀 차분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스피드의 어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외곽 게이트지만은 또 모래를 안 맞고 갈 수 있다는 부분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8번마 신비한 질주 주행 심사 모습도 상당히 좋았지만 조교 모습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좀 외곽이지만 8번 신비한 질주를 추천을 드리는 거죠. 조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굳이 뭐 선행만 아니고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요. 이 목의 쪽 혈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 마필을 아는 마필이 작년 그 장수 10월 경매 때 유찰되면서 올 6월에 낙찰됐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갬블투 빅토리가 그 모마가 그 형제마가 간다예요. 상당히 장거리로 갈수록 더 능력 발휘가 될 수 있는 마필로 이게 약간 지세가 안 좋아서 이렇게 다리가 약간 돌아간 마필이라 좀 싸게 팔린 거지. 많이 뛸 마필. 이 지금 이게 혈통도 볼폰인데 예. 볼폰이 자마들을 보면은 이제 중장거리 쪽으로 좀 더 유리하거든요. 끈기가 좋기 때문에. 근데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폰이 자마이면서도 예, 발놀림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경주로 넘어갑니다. 1000m 경주고요. 국내산 6등급에 8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생각이 나는데 우리 첫 방송이었죠. 첫 방송에 일경주 첫 추천마가 이제 맞습니다. 원더월이었어요. 네. 이 원더월이
당시에 인기 6위권이었어요. 인기 6위권. 인류스타는 이제 강축으로 네, 팔렸었고, 총으로 팔렸었고. 그 인류스타 넣고서 가속 에이스하고 리체 이렇게 좀 팔렸었죠. 강하게 팔렸죠. 뭐 2점 몇 배, 3점 몇 배. 우리가 근데 방송에서 리체를 꺾어드렸었고, 예. 원더월은 김남우 의원이 1경주부터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이게 역시 부산 최고의 마방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주행심사 모습과는 조교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게 박정희가 기억나고 박정희 역시 현장에서 적중을 했습니다. 당시 원래 예, 좀 저희 주변 분들은 다 한국어 하시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부산에 또 같이 내려가서 그리고 예. 당시 제가 방송에서 오랜만에 방송을 찍으니까 팬 서비스청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공개를 그렇죠. 해드렸는데 이게 제가 현장에서 승부를 원래 잡았다 포기했던 이유가 이 발정이 10분 넘게 나 있었어요. 이 마필이. 그리고 당시 인류스타도 발정이 2번, 5번이. 그 한 방 때리려고 했던 마필 두 마필이 발정이 한 10분 넘게 나 있는 상황이라 물론 발정 난다고 다 못 뛰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이제 발정이 나게 되면 마필의 다른 쪽에 좀 경기에 집중을 못하고 딴 쪽으로 이제 흥분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중하고도 아쉬웠던 경주인데요. 뭐 이번에는 강력한 충만을 팔릴 것 같아요. 인류스타 선행 갖고 원더월이 이제 외곽 맞습니다. 돌았는데도 예. 마지막에 이기는 걸음이었어요. 그래서 목차로 2위를 했는데 원더월은 좀 강력한 네. 충마로 인정을 맞습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는 뭐 편성 이게 오히려 합쳐졌더라도 이 마필은 강력한 충만을 팔렸을 겁니다. 자 4번은 뭐 만상태 전혀 이상하고 여기서 우승해야죠. 자 우측을 잘 찾아야 될 텐데 제가 먼저 관심을 말씀은 1번 블루타임입니다. 자 주행검사 전국원 여유 있는 모습을 할게 그랬던 마필이고요. 자 안쪽 게이트입니다. 최실이가 또 열심히 준비한 만큼 1번 블루타임 3조가 그 신마 승부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3조가 그러나 어차피 이세마 경도 노리고 나오는 거고 자, 엄식조사님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셔서 뭐 굳이 뭐 이런 시네마필을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1번 블루타임 4번에 붙여서 저는 단방송으로 공략할 생각입니다. 인그란디어에 잡았는데 또 초반 순발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체격 조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496kg. 간만인데도 혈통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배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블루타임 추천을 주셨고 박정희 복병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7번 월화독작인데 이 월화독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데뷔 3전째죠. 맞습니다. 두 번 뛰면서 6월 11일 날 그 주행 심사를 받았는데 두 번을 뛴 경주 내용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근데 이 말 같은 경우에 이제 다리가 좀 높고 뛰는 모습만 보면은 잘 뛸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이런 말들이 이제 실전에 가면은 다리가 높은 말들은 지구력의 한계를 보인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모래를 맞으면 안 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세가 좋지는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 자세가 요번 새벽 조교 때 낮아지면서 탄력이 상승된 모습이기 때문에 월화독작은 뭐 분명히 좀 변화가 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화독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300m 앞말 9마리 출전합니다. 요 경주는 좀 혼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요거는 저희도 물론 그렇겠지만 현장 승부를 아마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주죠. 전문인들이 이번 경주는 내용 있는 마필이 2마리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 승부처럼 가는데 한 마리 먼저 공개를 해드리면 퀸스텔스입니다. 3번. 자, 이 마필은 이미 직전부터 내용이 나와 있었고 데뷔전 당시는 준비가 덜 된 상황이지만 직전은 마필 준비도 잘했고 의도적으로 1300을 노리고 나면서 많은 인기를 모았던 마필인데 출전을 펼쳤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모래 민감한 부분이 있고 힘도 덜 찬 부분이 있었는데 자 요번에 요것도 현장에서 한 번 더 체크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필 컨디션도 보셔야 되고 또 뭐 1경주 2경주 줄 흐름도 보셔야 되는데 자 분명 뜰말입니다. 퀸스텔스 앞말로서 분명 잠재 능력을 갖춘 마필인데 직전에도 좋았고 요번엔 더 좋아진 모습이에요. 당일
현장 컨디션만 이상 없다면 퀸스텔스가 충분히 여기서 우승 도전이 가능한 마필로 평가하겠고요. 한두 더 말씀드리면 7번만 닙시스란 마필입니다. 7월 9일날 주행심사 때는 마필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어린티가 많아서 아예 쫓아를 못 간 상황에서 겨우겨우 합격을 했는데 당시 위너스 마린이나 기가스피드 1루스타 같은 스피드 빠른 마필 상대로 겨우 통과를 했습니다만은 7월 23일날 바로 2주 만에 연습 주행을 실시했을 때 마필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고 최은경 기수가 훈련하다가 30일째에서 바로 보렐레 기수를 교체를 했다는 얘기는 마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데뷔 전부터 바로 승부를 보기 위해서 등짝을 교체한 겁니다. 자, 3번만 퀸스텔스와 7번만 닙시스의 잠재 능력을 믿고 현장에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보통 경마장의 이제 관례가 보통 기수들이 그 실전 말 타는 거 조교하는 거보다도 주행 심사를 가장 꺼려합니다. 기수들이 보면은 이제 왜냐하면은 그 주행 심사라는 건 아직 순치가 좀 안 된 말들이 많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말에 올라서 실전처럼 이 말이 이제 무리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말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만 이제 낙마 사고 때문에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주행 심사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실제 경주보다도 더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그 주행 심사라는 거를 받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 기수가 직업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누가 타요? 기수가 타야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타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주행 심사를 치른 기수한테 실제로 기회를 주게 마련인데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행 심사 때부터 최은경 기수가 이제 계속 기승을 하고 조교도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지난주 주말부터 이 보렐리 기수로 교체를 해가지고 조교를 시행을 하고 데뷔전에서 보렐리 기수를 기승을 시켰다는 거,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다. 다부진 말머리가 필요해 보이죠. 박정혁이는 안쪽에 두 마리 추천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2번 비트박스인데 지난번에 이제 인기를 크게 모으지를 못했어요. 외곽이었고 근데 불구하고 3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오마신이라는 착차는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깜짝 3위였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번에 보니까 말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유현명 기수를 기승을 시켰다라는 것은 승부의 의지도 확고하지 않은가 판단이 되고 댄싱 블레이즈 역시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좀 부진했는데 이번에 송경윤 기수가 상당히 좀 칼을 갈아놓는 그런 느낌 역시나 1번 게이트를 또 배적을 받았기 때문에 안쪽에 두 마리 마필 분명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이번 비트박스를 우선적으로 박정희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주행검사 말씀하셨는데 네. 서울은 주행검사 받으면 3만 원을 줍니다. 근데 부산 제주는 안 줘요. 3만 원. 예. 그 기승료가 있어요. 기승료가. 서울은 한 7만 5천 원, 부산은 한 8만 5천 원 이렇게 한 경주당으로 주행검사는 서울은 3만 원은 주는데 부산은 안 줍니다. 네. 근데 이런 마필 뺏기면 기조로서는 좀 화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뭐 마필을. 신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맞습니다. 뭐 네. 아무 말도 못할 게 뻔한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좀 억울할 수도 있죠. 이런 보면 이제 팬들이 모르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4경주로 갑니다. 1200m 6등급에 10마리 출전했는데 전력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뛰어난 전력들이 없는 그런 편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경주를 이제 미승리마 경주다 이렇게 일컫기도 하는데 퍼펙트 킹이 이제 2위를 한 전력이 한 번 있고 나머지 말들은 이제 전력 자체가 없어요. 특히 지난번에 그 가락여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15전 동안 입상이 없는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다시 좀 인기를 모으게 생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락여왕 같은 경우는 직전에 1000m, 1300 뭐 소송에서 최선을 다하고도 직전에 깨졌던 상황, 물론 타마필 압박을 받은 부분은 있는데요. 이번에 1200의 이호식 기수 감량이점은 유리한데 문제는 6번 8미라 역시도 지금 직전 대비 6kg 감량이점에 얘도 강력한 앞장 승부를 얘기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8미라 이제 11조 김창옥 쪽에서 마방이 있다 11조가 해체되면서 23조 넘어갔는데 뭐 23조에서 이런 마필 아낄 이유도 없고요. 신인 기수 올렸다는 얘기는 어떻게든 앞에 한번 가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6번, 9번이
편하게 가도 1200원 될까 말까 그런 마필들인데 약간은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계 유리한 마필 인기마게 했지만 4번 퍼펙트 킹이 이번에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 많은 인기를 모았긴 했는데 당시 편성 자체가 셌다고 봅니다. 직전 편성보다 훨씬 약해졌고 뭐 보증 57.5 직전으로 달았던 직전에 57의 보증을 달았었기 때문에 자 보렐루사 MRPL 직전에 타본 만큼 이번에 내측에서 전개만 잘 풀어낸다면 여기선 우승권 1순위 마필이지 않나. 4번이 지난번에 굉장히 상태가 좋아가지고 박정희에게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 보면 이제 전개를 잘 풀어내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상대도 굉장히 강했어요. 거위의 꿈하고 이 제니스 카운티는 지금 뭐 2연속 입상을 끌어냈던 말이에요. 그 4번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이 4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승리박급의 경주입니다. 이 미승리박급의 경주는요, 제가 봤던 그 부진마 경주 편성들, 특히 단거리는 그냥 앞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경주에서 무빙 전개가 나와서 입상을 한다거나 어떤 한 마리가 좀 무리한 전개를 했을 때 입상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주 편성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중반부에 막 추입으로 멋있게 우승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거의 없고요. 초반에 전개 싸움에서 이기는 마필이 우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김남우 의원이 8미라를 얘기를 해주시다 말았는데 지금 이제 8미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이 말 자체는 그렇게 능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 새벽 조교 때 보니까 말 자체가 스피드가 상당한 스피드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일부러 그 감량 기술을 기승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 자체가 아마 정도윤 기수가 가만히만 있어도 끌고 나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말 자체가 활기감이 굉장히 좋고 정도윤 기수가 할 일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말이 너무 폭주를 안 하게 그냥 잡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팔미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분명히 찬스를 맞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그 나머지 중에 이제 능력이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이 역시 4번 퍼펙트 킹이 되겠고 복병으로 저는 한 마리 더 추천을 드리겠는데 5번 해피라이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피라이트는 데뷔전이죠. 데뷔전인데 꽤 싹수가 있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약해요. 그러니까 9번 같은 말은 너무 세게 보지 마라.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14전 동안 이미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한 마필이 갑자기 인기 1위로 팔릴 때는 이거는 함정이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6번 8미라를 박정희는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000m 국내산 5등급의 8마리가 출전합니다. 편성이 쟁쟁하네요. 러브퀸, 리얼리원, 기프티드 선, 미스 캔버라, 승군마필까지 그리고 뭐 연승공주라든가 대보름달까지 입상권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김남우 의원이 맹인 승부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역시나 좀 혼전 편성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그런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박정희 추천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3번 러브퀸입니다. 최근에 분명히 좀 상태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입상은 좀 못하고 있죠. 20전 동안 2번 입상 있는 마필이니까 기복 마필에 속하는데 최근에 상태가 올라왔다. 특히나 직전 경주를 보면은 VD바라든가 영토대왕, 에이스파워, 포커스라인까지 강한 상대들을 틈에서 4위를 처지를 했고 그것도 이 전개 자체가 편안하지 않았거든요. 선입 전개로 해서 앞에서 버텨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편성을 보니까 선행까지도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유연명 기술을 기승을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은 강한 말고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3번만 러브퀸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김남우 의원의 메인 승부처 오늘 2개 경주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경주가 지금 5경주고 또 한 경주는 8경주인데요.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승부에 대한 어떤 배경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 출전 도수 8마리 단촐한데요. 다음 6경주와 함께 분할에 대해서 이런 편성이 걸렸는데 원래 그 지난주부터 노름수 마필이 여기 나옵니다. 이 경주가 분할이 되면서 배당은 뭐 반토막이 날 것 같긴 한데 자 그래도 여기 지금 1번 로열마스터 빼고는 2번부터 8번까지 골고루 인기를 모을 혼전 편성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상태 안 좋은 인기마가 분명 배당판 깜빡이로 팔릴 겁니다. 자 깜빡이 무시하고 자 노림수 마필을 중심에 놓고 승배당 앞쪽에서 여기서 제대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경주. 자 큰 배당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자 적당에 대한 확신이 크고
자, 충마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삼상승도 많이도 공략들 하시고 또 삼복도 많이 공략하시는데 저는 지금 뭐 쌍승식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공략할 강력한 충마가 확신이 가는 충마가 있습니다. 이건 오경주 적중에 대한 확신이 큰 경주 반드시 두 방 내로 잡아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태 안 좋은 리마가 있다. 네. 아마도 이제 6번, 8번, 5번 뭐 이런 말들이 좀 인기를 얻을 텐데 요 중에 아마도 한두가 상태가 아주 좋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김남위원의 오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000m 5등급 7마리입니다. 6번 영토대왕이 이제 압도적인 인기를 먹을 것 같고 요즘에 이제 후착권은 상당히 좀 접전 양상으로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영토대왕이 앞선 경주에 이제 분할이 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마필입니다. 붙잡고 선행 아니겠습니까? 안쪽에 쿨러이란 빠른 마필이긴 한데 자, 영토대왕이 워낙에 중속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또 신인 리오스 기수 벌써 4승입니다. 벌써 4승.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기수긴 한데 뭐 신인기로서 승률 15% 기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토대왕은 따라가도 된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그런 마필인 만큼 인정을 해주시고요. 자, 어쨌거나 여러 조가 인기를 모으는 상황인데 저는 이번 썬데이 일요일이 관심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5월 8일이었나요? 이때 서성규 수기승하고 또 6월 19일도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현장에서. 당시 이제 현장 컨디션이 좋고 또 선행을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에 많은 인기를 모았지만 김남우가 다 잘라드렸던 마필입니다. 일단 마필 기본 컨디션 자체가 살아나질 못했던 상황인데요. 자, 이번에 분명 컨디션 자체가 올라왔고 25제에서 김영공 기수를 올릴 정도라면 강력한 승부 지표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영토대왕이나 콜론 이런 빠른 마필이 있긴 한데 자, 썬데이 로열이 지금 1000m를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만큼 자, 따라가도 된다. 예전에 서승훈 기수 늦발하고 취입으로 3착으로 온 적도 있어요. 자, 썬데이 로열이 편성 잘 만난 후착 마필이다. 6번, 2번 쪽을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6을 놓고서 이제 후착권에서 네. 접전이 되겠고 어떻게 보면 요 경주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삼복승이나 삼쌍승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6을 놓고서 나머지 두 마리를 엮어주는 경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모두 가능권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본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썬데이 로열 일단 김남우 의원 추천을 해주셨고 저는 좀 두 마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7번 쾌도영원인데 이 말이 이제 승부를 한 다음에 계속 지금 꼴찌예요. 계속 꼴찌예요. 5월 27일 날 쾌도여건을 보면은 이때 바다불패라든가 남양진주를 다 이기고 올라왔던 말이 쾌도여건입니다. 당시에 외곽 전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전개를 이번에도 이제 가능하다. 영토대왕이라든가 썬데이 로열을 안쪽에 두고서 외곽 쪽에서 모래를 맞지 않고 전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기수만 좀 기승기수만 아니라면 좀 더 강하게 보고 싶은 마필이 4번 모멘트인데 이 모멘트는 뭐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입니다. 여기서 이제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인데 관제 정도현 기수가 이제 그것을 몰아내줄 것이냐가 문제이긴 한데 막판 한 발은 분명히 쓸 수 있는 지금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모멘트라는 마필이 뭐 조용히 있지만은 분명히 능력 자체는 다른 마필 못지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나 삼복승식이나 삼쌍승식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멘트를 분명히 좀 엮어주시면다면은 배당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7경주로 넘어갑니다. 1200m 경주 5등급에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요 경주 역시 뭐 상당히 좀 본전인데 아무래도 지금 1번 게이트의 찬란한 에이스가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찬란한 에이스와 직전은 2착이지만 뭐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요거 그 전에 김영공 기수가 가고스타를 채찍을 놓쳐서 2착을 됐었고요. 이때는 그 장군의 우회가 이 찬란한 에이스를 직선에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 현장에 계셨던 분 이게 1, 2착이 바뀌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냥 착순이 그대로 확정이 되고 말았었죠. 그래서 당시 뭐 김영공 기수나 19조나 아주 그날 좀 안 풀렸던 그런 하루입니다. 자, 이거 뭐 요편성에서는 직전에 우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직전에 방해 없었다면 우승했을 상황이고요. 일본 찬란에서 안쪽 게이트만큼 자, 충분히 우승 도전이 가능한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 기타 다른 마필들 많은 인기를 모을 건데 뭐 관심만은 무조건 7번을 안고 가셔야 됩니다. 직전에 현장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이게 8개월 만에 쉬다 나왔는데 그 전에 뛰었던 걸음이 있다 보니까 이게 10월 11일
당시 오뚜고뚜기 파워블랙 같이 뜰 때 3차 왔었고요. 11월 1일 같은 경우도 뭐 강한 남자에 붙여서 1400 도전에 이착됐던 마필인데 다리가 평골절 수술로 인해서 직전에 장기 휴양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무겁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좀 기본기로 많이 팔렸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6주 만에 출전하지만 아무래도 직전보다 훨씬 더 컨디션이 좋아진 모습이고 250kg 올려서 3kg 감량 2점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화이트 퀸즈가 찬란한 에이스도 이번에 이길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이트 퀸즈 250kg에서 큰 실수만 없더라면은 앞선에서 충분히 우승 도전도 가능한 마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좀 서두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백업 게이트에서. 박정혁이는 6번마 에이스 파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전 동안 한 번 입상해 있는 마필이고 뭐 아직까지 큰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보면은 이제 VD바와 영토대왕 박정혁이 현장에서 적정을 드렸던 경주죠. 영토대왕의 선행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당시에 그 포커스라인이라든가 러브퀸 뭐 이런 마필들 틈에서 3위를 차지를 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번부터 지금 훈련 강도를 아주 대폭 끌어올리면서 상태가 아주 좋아졌고 이번에는 급기야는 지난번에 기승을 했던 최시대 기수가 직접 조교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 말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번에도 최시대 기수가 기승이 예정이 되면서 조교를 한 번 정도 맞추고 나왔는데 아마도 이제 가능성을 확인을 했던 최시대 기수가 이번에는 직접 적극적으로 2주간 조교를 시행을 했는데 말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제 조교 상태로 6번마 에이스 파워를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로 갑니다. 1200m 혼합 4등급에 12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김남우 위원의 메인 승부가 되겠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아마도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1번 혁신시대 같은 이제 신의 마필이죠. 얼마나 띄워주느냐 1번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아쉬움이 있었던 레츠윈이라든가 또 포마이시스라든가 킹펠렉스, 바다스타, 감옥압장 뭐 이런 마필들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걸로 판단이 되는데 박정혁이는 일단은 조교 때 좀 가장 눈에 띄었던 마필로 2번 레츠윈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이제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았었던 게 레츠윈인데 하늘의 질주와 감옥압장이 워낙에 잘 뛰면서 레츠윈이 추익 기회를 놓쳤고 결국 3번 신차에 3위를 차지했는데 어떤 그 1200경주라든가 그 혼합 4군에서 역시 경쟁력은 충분하게 확인을 시켜줬던 그런 모습이었고 이번에 이제 박재희 기수가 역시 또 계속해서 조교를 시행을 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지난번보다 강도를 더 올리면서 조교를 잘 해놓은 만큼 또 2번 게이트 2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이제 선입전개를 펼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2번 레츠윈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남우 위원의 오늘 메인 승부처 5경주 이어서 8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 승부에 대한 어떤 배경을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경주에서 이번 8경주도 적중에 대한 확신이 큰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주 뭐 깜빡이 저배당을 놓진 않습니다. M에서는 말씀하신 1번 혁신시대, 2번 레츠인, 10번 감옥압장 인기를 모을 편성이고요. 자, 1번 혁신시대는 19조, 또 임통재 맞은 마필,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아는 마필이고요. 2번 레츠인 같은 경우는 6월 26일은 아예 놓고 승부를 봐드렸고 단통으로 직전은 빼드렸던 마필입니다. 자, 감옥압장 직전 역시 아예 놓고 승부 경주로 짭짤하게 7.8벨 잡아드린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마필이죠. 이 세 마리 가운데 일단 한 마리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본예상부터 현장까지 제가 정리해 드릴 자신 있고 여기는 이번에 내용 있는 복병도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만 세 마리 가운데 한 마리 날려버리고 일단 인기만 두 마리 주력 공략하면서 내용 좋은 복병 한 마리 엮어서 딱 3도로 압축해서 그래서 제대로 한번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메리트도 메리트고 메인 승부도 메인 승부고요. 요 경주 뭐 적중을 좀 했으면 상당히 좀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1번 혁신 시대에 대한 내용 하나 가지고도 분명히 여러분께서 얻어갈 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8경주는 혁신 시대라는 마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김남우 의원이 혁신 시대라는 이 마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마도 진단을 했고 내용을 내릴 수가 있는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혁신 시대에 대한 내용 하나 가지고만 해도 김남우 의원의 메인 승부처럼 값어치가 있다. 저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5등급에 10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요 경주를 보면은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조교 상태가 좋은 말들이 이제 몇 두가 좀 눈에 띄는 말들이 한 두세 마리 정도가 있어요. 박종혁이가 이제 메인 승부로 선정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주 눈에 띄는 조교 우수마필들. 지금 경주 자체가 좀 상당히 좀 혼전으로 흘러갈 것 같기 때문에 박종혁이가 강력한 확신을 갖고 메인 승부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김남우 위원이 보시는 말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저희 고객님과 또 좋은 인연이 있었던 마필이 두 마리가 나옵니다. 이번 마 불화 3주 전에 부산 서울휴장 때 부산 내려가서 당시 인기 1위였던 단승식 1.4배 팔렸던 무한열정은 상태가 안 좋다. 이 불화가 현장에서 최상이다 컨디션을 해서 몰아놓고 리얼리퀸의 짭짤한 배당을 잡아야 되는 고마운 마필이고요. 자, 이 꼬마 샤인스타도 보시면은 제 고객님들은 이게 왜 여기 나오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거 19주 마필이었죠. 이게 데뷔전 7월 8일 날 왜 주행 심사를 4월 2일 날 시행하고 7월 8일 6월 달 연습 중에 7월에 나왔는지 정확한 내용으로 아예 놓고 때리면서 쌍승시 18배를 메인 승부로 잡아드린 마필입니다. 자, 2번과 6번이 이제 마방을 구조로 이적했죠. 19두에서. 저는 2번과 6번 중에는 지금 6번의 능력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고질적인 그 악벽이 있어요. 외측으로 사행하는 악벽이 있는데, 사행만 안 하고 직선 4코너까지만 온다면 이 마필은 직선 걸음은 어느 마필한테도 뒤지지 않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6번만 샤인스타, 마방은 이적했지만 더 보여줄 능력이 있는 마필이다. 직전 데뷔전 놓고 때릴 때부터 2군까지는 직행한다. 제가 장담을 했던 마필이죠. 이번에도 샤인스타 쪽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그 조교우수 마필이 3마리가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3마리 가지고 제가 승부를 볼 생각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샤인스타와 보라가 모두 조교우수 마필에 속해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한 마리가 아마도 박정혁이가 현장에서 이제 강력하게 한번 추천을 드릴 마필이 되겠는데, 요 경주는 역시나 그 압축이 되고 또 적중에 대한 어떤 그 메리트라기보다도 확신이 좀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지금 김남우 의원이 58 경주를 좀 선정을 했는데, 58 경주를 제가 이렇게 들춰봤을 때는 좀 메리트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서 김남우 의원이 추천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적중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두 가지 부분을 같이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박정혁이는 이 구경주 이제 금요일 후반부인데요. 여기서 한번 박정혁이가 뭐 배당에 관계없이 분명한 적중, 명확한 적중으로 해서 구경주 한번 마무리 승부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강력한 추천 마번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구경주 메인 승부처로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600m 7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이제 편성상으로 보면은 7번 럭키타임과 3번 대한의 명성이 좀 많은 인기를 모으는 가운데 1번, 2번, 4번까지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럭키타임 같은 경우는 직전에 3연승 이후에 4연승 도전해서 이제 2차에 머물고 말았는데, 당시는 외곽 게이트의 부중도 대폭 증가는 56이었고, 그 평소보다 약간 좀 늦발한 상황에서 이 호빵이 잘 뛰었던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호빵이 감량이점으로 선행 일수했던 상황에서 2차 왔는데요. 이번에 김영공 선수로 교체가 됐고, 뭐 편성 자체를 너무너무 잘 만난 만큼 거리에 상관없이 럭키타임은 오히려 지구력이 더 좋은 마필이라 거리가 늘면 늘수록 더 뛴다, 이런 19주의 기대감이 있는 마필 인정을 해주시고요. 자, 대한의 명성 역시도 직전에 아무래도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가 좀 꼬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최선영 교수로 교체가 됐지만은 여전히 컨디션 양호하고요. 이 마필이 뭐 앞뒤가 다 있는 능력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7번, 3번 접에대한 한 방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하커맨들은 직전에 좀 기대를 했었어요. 저도 그렇고 전문인들도 아무래도 좀 변화가 왔던 상황인데, 아무래도 말타이가 좀 까다로운 마필이라 그런지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자, 이용호 교수와 이 마필 뭐 최선은 다 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착순 정도 저는 보고 있는 그런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3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단방 보고 있고요. 현장 변수가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철저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번마 오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록이 이제 2연승을 하면서 국내산 4등급으로 올라왔는데,
4등급 올라와서 이제 상대가 이제 위닝 넘버라든가 이제 5 빅터스, 3일스타 블루스톱 강한 상대들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나올 때마다 이제 인기를 모았었는데 사실 지금 오록의 경주 모습을 보면은 승급전에서 좀 서두르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아주 의지가 막강한 모습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편성 자체도 좀 상당히 적은 두수가 뛰고 오록이 다시 한번 이제 성립전개를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편성으로 판단이 되고요. 조교도 역시 병합 쪽에 위주로 근성을 보강을 하는 그런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4등급에서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만 오록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제 11일 경주 현장 예상이고요. 현장에 제가 참 습관이 돼가지고 11일 경주인데요. 1900m 경주 8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뭐 마지막 방송 보시는 분들 뭐 제대로 잡아드렸어요. 당시 네. 퍼스트 매지컬에 안쪽 마필만 가라. 네. 네. 새로운 법칙 4번은 강력한 충마였고 새로운 법칙에 그렇습니다. 3번 정상지역. 네, 정상점에서 배당이 의외로 잘 나왔어요. 20 몇 배가 나왔으니까. 복숭식 22배, 쌍식이 27배인데 아마도 빠빠이 벌레는 아주 최강이나 또 부호 이런 건 저희가 잘라냈기 때문에 좋은 배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혼전도로 좀 팔릴 것 같죠? 아무래도. 요 경주는 상당히 좀 혼전이 1900 네. 경주고 그래서 굉장히 좀 혼전인데 요 경주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8마리까지 전부 다 입상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3번 슈퍼철인이 전개적 이점을 살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승무전 치르는 벌마소년 글로벌 진호 마필 컨디션 자체는 좋다고 하는데 슈퍼철인은 서울에 있다가 내려간 마필이죠. 그리고 역시 서울에서 별 능력이 없다가 부산 19조가 입상을 하면서 역시 부산 19조는 관리 능력이 틀리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그 마필인데요. 3월 18일 우승 후에 휴양을 간 건 어디 컨디션이 이상이 있어서 휴양 간 게 아니고 마필 보호천에서 휴양을 갔던 부분인데요. 아마 직전 8월 10일 같은 경우는 공백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공백 여파를 극복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제가 19조 마필들 자주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이 휴양마들은 좀 입상률이 많이 떨어져요. 지난주 서울분리 또 현장에서 너무 믿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데 이 슈퍼철인이 이번에 2주 만에 출전하지만 컨디션 자체가 좋고 또 직전 1900 뛰어봤던 만큼 이번에 충분히 직전 이상 걸음을 보여줄 수 있다. 3번 슈퍼철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슈퍼철인. 이게 전개석의 이점이라는 거는 선행인가요? 아니 뭐 여차는 선행도 갈 수 있고 외곽 뭐 글로벌 킹이나 이런 마필 또 바다도시가 이번에 상태가 되어서 기습 정도 때려보면 안쪽에서 편안하게 그러니까 보통 19조 마필은 각질이 따로 없습니다. 뭐 일종의 오뚜기 같은 경우도 원래 지금 선행을 안 가보자 말을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당연 컨디션 따라 마필을 밀고 나가는 상황인데요. 뭐 3번은 앞에 가든 따라가든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기 6번 바다도시예요. 이 바다도시가 이제 그 장거리까지 완전히 그 적응을 하면서 입사까지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갑작스럽게 좀 하향세를 탔는데 이번에 이 말 상태가 상당히 좋아져 있습니다. 이 바다도시가 지금 편성도 지금 뭐 전부 입상 가능한 혼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편성 자체가 강한 편성은 아니거든요. 1900에 대한 어떤 장거리 적응력이라든가 능력상의 부분 또 지금 훈련 상황의 부분을 봤을 때 6번마 바다도시가 상당히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경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4가 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4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좀 편성상에 좀 이점을 봤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누가 선행을 가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3이냐 8이냐 이 부분이 초반에 좀 상당히 중요한 그 경주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금요경마 모든 방송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다 풀어드렸고요. 남은 부분은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현장 예상에서 다시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제주경마도 현장에서 좋은 내용을 저희가 잘 취합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